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목적의 적법성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목적의 적법성이요, 조문요 제105절 한번 보셔요. 자, 105절 보면 임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보시면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에, 여기 보시면 관계없는 규정이 되어 있죠? 이걸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요, 임의 규정이 있으면 또 무슨 규정이 있겠죠? 강행 규정이 있겠죠? 강행 규정은 뭐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을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무슨 규정이고? 임의 규정, 이렇게요. 관계 없는 규정은요. 그럼 여기서 뭔가 알아야 되냐면, 여기 봐봐요. 이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의사이면 그 의사에 의한다, 이 말이죠. 결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법조문이 강행법규면 어떻게 한다? 다른 합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임의법규는 다른 합의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죠. 보면 임의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하고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대로 간다, 이 말이죠. 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적법성을 보면은 이 적법성에서는 뭐가 나온다? 먼저 강행 규정하고요. 그다음에 무슨 규정이 있다? 여기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강행 규정은 주로 어디에서요? 주로 물권법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임의 규정은요, 주로 어디에서요? 채권법에서 주로 나온다. 주로. 이것은 우리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 민법상의 규정이에요. 민법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잖아요. 임의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있는 이다. 강행 규정은 그러면 뭐다? 아니, 관계 없는 이다. 그럼 우리 강행 규정은 뭐다? 관계 있는 이다. 알겠죠? 있는 이다. 그럼 강행 규정이다. 그런데 임의 규정은요, 법의 규정이 있어도 두 사람 간에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의 규정. 주로 채권법이죠. 계약이니까. 그런데요, 강행 규정은 주로 물권법이란 말이죠. 이 강행 규정은 또 어떻게 나누냐? 우리가 이제 행정법규에 보면 효력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규정이 있어요?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 판례가 말할 때 강행법규는 무효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때 판례가 강행법규는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으로 주로 나누잖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판례가 강행법규, 강행법규 얘기하면 그것은 효력 규정을 강행법규라고 판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한다? 판례가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 강행법규는 무슨 규정을 얘기한다? 효력 규정을 얘기한다. 그래서 효력 규정을 위반하잖아요.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이것이 공법상은요, 국가 기관과의 관계상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죠. 알겠죠? 이건 단속 규정을 위반해도 마찬가지죠.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 공법적으로는 뭘 한다? 국가 기관과 관계죠?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사법적으로는 어떻게? 사법적으로는요, 어떻게 돼요? 사법적으로는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사법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이다. 그래서 우리가 효력 규정이든 단속 규정이든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둘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여기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사법적으로는 뭐가 되고? 무효. 사법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이렇게 유효인 것은 무슨 규정? 단속 규정. 무효인 것은 무슨 규정? 효력 규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속 규정, 그 다음에 효력 규정, 유효, 무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무슨 말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여기서요, 어느 것이 단속 규정인지 어느 것이 효력 규정인지 이것만 구분해서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은 구별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법원 판례가 얘기할 때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다 했을 때는 효력 규정 위반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희한하게 우리 시험에는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구별하는 것이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다른 국가고시에서는 다음 중에서 강행법규가 아닌 것은, 강행규정성이 아닌 것은 강행규정하고 임의규정하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주로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문제 출제 경향이 약간은 다르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법조문 봤죠? 자, 한번 보시죠. 자, 31번을 한번 보시면요,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A 토지를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병에 대하여 갑이 직접 이전 등기해 주기라는, 여기까지 쓸데없는 소리죠? 뭐다? 중간 생략 등기. 딱 이게 말, 중간 생략 등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다?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고, 을이 다시 병하고 계약을 했다가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갑한테 부탁해서 직접 병 앞으로 뭘 한다?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이걸 중간생략 등기죠. 우리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받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사법상의 효력, 즉 갑과 을의, 갑과 병 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병이 중간생략 등기하게 되면 일단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을은 뭐한다? 형사처벌 받아 안 받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한다. 여기서 중간생략 등기 합의 이렇게. 가장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를 다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중간생략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미등기 전매다 이렇게 돼요. 미등기 전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중간생략 등기를 뭐라고 표현한다? 미등기 전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0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여기는 봐봐요. 지금 31번하고 32번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기는요 14회, 16회, 19회, 24회 계속 나왔죠. 여기는 21회 때 나온 건데 여기는 앞뒤 말 없이 그냥 뭐한다? 중간생략 등기는 이렇게 돼 있죠.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OX, X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요 5번 정도나 문제 지문으로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확하게 하나를 암기해야 되겠죠. 중간생략 등기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33번 무허가 음식점이죠. 무허가 이러면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알겠죠?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은 이것은 뭐다? 단속 규정이에요. 우리 여기 보면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은 형사처벌 받죠. 여러분요 무허가 음식점 하죠. 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분식점을 해가지고 김밥 팔잖아요. 그러면 그 김밥을 사고 파는 것은 사법상 거래는 유효해요. 그런데 김밥집 주인은 형사처벌 받아. 그래서 벌금형, 형사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사법상으로는 뭐가 된다? 유효이다. 단속 규정은 사법상으로는 유효. 그래서 단속 규정에서 위반되면 무효이다. 틀렸죠? 무효다, 유효다? 유효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34번은요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저히 고율의 이자 약정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무슨 규정이다? 이것은 효력 규정이야. 자, 지금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단속이 아니고 여기서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라는 것이고 최고 이자율이 얼마냐? 우리나라는 지금 연 24%예요. 알겠죠? 24%. 이것을 초과하는 부분 뭐냐? 만약에 27%를 받았다 이 말이죠. 몇 퍼센트가 초과했죠? 3%가 초과했죠. 3%. 이 3%만 초과한 3%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죠? 이 무효인 거 3%를 뭘 한다?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우리가요 민법 103조에 위반되면은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판례가 이 사건에서는 뭐라고 했냐? 이것을 뭐라 하냐면 불법성 비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성 비교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도 비교가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요. 우리가 이제 율락녀 있죠, 율락녀. 우리가 이제 율락녀가 있었거든요. 율락녀가 있고 여기 포주가 있었단 말이죠. 포주가 율락녀하고 어떤 합의를 했느냐? 포주가 모든 방을 다 제공하고 자기가 그 사람들 다 영업 활동 이런 걸 다 해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사람들을 다 보호해주고 삼시세끼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율락녀가 율락행위로 인해서 버는 돈에 5대5로 나누기로 이렇게 옛날에 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포주가요 율락하는 그 집을 보면 방이 조금 해가지고 한 10개, 20개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락행위를 통해 가지고 5대5로 나누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포주가요 이 사람이 그래서 계약을 해서 3년 계약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3년 계약이 끝나서 나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겠다, 집으로 가겠다, 내 돈 5 달라 했단 말이죠. 포주가 뭐라 했냐? 율락행위라는 것은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이 돼서 746조 불법 원인 급여니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너는 나한테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락녀가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소송을 지겠다면 내 돈 돌려달라. 그래서 딱 보니까 판례가요 어이가 없잖아요. 대원 판사가 보니까요. 왜? 한 사람은요 율락하고 한 사람은 율락을 시킨 사람이잖아요.
둘 다 잘못했어, 안 했어? 둘 다 잘못했죠. 누가 더 잘못했죠? 누가 더 잘못이 커요? 포주가 훨씬 더 잘못이 크죠. 율랑녀는 나름대로 육체 노동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요. 아니, 자기 몸으로 노동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노동했어, 안 했어? 전혀 하지 않고 돈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팔려고 하니까 이 둘 다 불법을 저질렀지만 이 율랑녀보다는 포주의 불법성이 훨씬 더 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포주는 율랑녀한테 돈을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불법성 비교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현저히 고율의 이자 약정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최고 이자율이 지금 현재는 연 24%거든요. 그럼 24%를 초과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채무자는 그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고리대금인지 알면서도 빌리고, 그 다음에 채권자는요 어쩔 수 없이 뭐래서 빌려, 채권자는 당연히 빌려주고 채무자는 어쩔 수 없이 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뭐랬냐, 채권자하고 채무자에 봤을 때 채권자의 불법성이 훨씬 더 크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초과하는 부분 3%는 무효니 그것을 반환해라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불법성 비교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대표적인 게 이것과 같은 이제 똑같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게 바로 뭐가 있죠? 초과 중개 수수료, 초과 중개 수수료. 우리가 중개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인데 35만 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몇 퍼센트만 얼마만 무효이다? 5만 원 초과된 것만 무효이고 그 5만 원은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다 똑같다 이 말이죠. 초과하는 부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둘 다 효력 규정이지만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 전부가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불법성 비교론에 의해서, 알겠죠? 그래서 초과 부분은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은 단속 규정이다. 틀렸죠? 자, 35번은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여기 봐봐요. 공익법인을 뭐란다? 써요. 거기다 학교법인 똑같아요. 학교법인하고 공익법인하고 똑같아요. 기본재산 처분이죠. 그래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돼. 허가가 없죠. 허가를 받지 않고 하면 그것은 무효가 돼. 무효. 그러니까 무슨 규정이다? 그것을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요 이 문제는요 두 번 나서 두 번, 한 번은 공익법인으로 났잖아요. 한 번은 학교법인으로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감독관청,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들이 있죠. 뭐가 하나 있죠? 또 하나 토지거래 허가. 허가도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무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감독관청 허가 없이, 여기는 아까 공익법이라고 그랬죠? 여기 지금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이죠? 유효다 무효다? 무효.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 알죠? 효력 규정에 위반돼서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 이렇게. 자,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가는 법률이죠? 우리 부동산 실명법에 보면요, 실명법에 보면 명의상 약정이 되어 있죠? 제3조, 3조하고 4조가 있는데요. 3조는 뭐라고 되냐?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안 돼, 부동산을.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안 돼. 그 다음에 4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만약에 등기했다, 그럼 명의를 맡겼다 이 말이죠. 명의 신탁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효력 규정이라고 한다, 단속 규정이라고 한다. 효력 규정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우리 이것을 뭐란다?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 신탁 약정은 뭐가 된다? 단속이다 효력이다? 효력 규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38번 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 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을 법률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죠? 여러분요? 중개사 법령에 나와 있죠. 거기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조, 일정한 구역 내 토지 매매에 대하여 허가를 요하는 규정, 허가. 토지거래 허가죠. 허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효력 규정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실거래자 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여기 보면 그것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효력 규정 이렇게. 자, 39번은 이건 약간 달라요. 39번요. 지금 요즘 이제 최근에 이게 문제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LH 공사나 뭐 이런 것들이요. 다 문제되는 것들인데 여기 보면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게 갑이라고 해봐. 갑은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위반되어 국유재산인 A 토지에 대해서 타인 을 명의를 빌려서 국가니까요. 여기 그러면 안 되겠네요. 국가가 지금 갑이죠. 국가책이란 매매계약이죠. 자, 그럼 봐봐, 이거죠. 지금 그 국유재산 A 토지죠. 여기 A라는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토지요. 이 토지가 국유재산이죠. 국유재산이면 이게 국가가 갑이잖아요. 매도이죠. 국가하고 이 A 토지에서 만약에요, 여기요, 을은 자기 처 이름으로. 만약에요, 여기요, 병이 만약에 본인이라고 해봐. 공무원이라고 해봐. 공무원 이렇게 있잖아요. 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요, 자기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국유재산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뭐 안 된다? 이것을 강행규정을 어떻게 한다? 직접적으로 위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알죠? 효력 규정이 위반돼서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처벌하는 거, 이번에도 보면 LH 공사 보면 차명으로 많이 거래했잖아요. 알겠죠? 진짜 나쁜 놈들이 뭐 지금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발견된 거지, 지금부터 뭐 수도 없이 그렇게 한 거죠. 지금까지요. LH 공사가요. 그런데요, 이 병이요, 자기 처 이름으로 산 거예요. 자기 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사면은 강행 규정에 위반돼서 바로 무효가 되니까요. 자기 처 이름으로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처 이름으로 샀으면 직접 위반했어요? 간접적으로 했어요? 그게 직접적으로 위반이 아닌 것은 이거 보면요, 자기가 취득하면 안 되니까요. 자기 처 이름으로 산 거잖아요. 이걸 간접적 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간접적 위반을 뭐라 한다? 이것을 탈법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행위를 한다? 탈법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탈법행위.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것도 무효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행규정을 직접 위반하든 간접적으로 위반하든 관계없이 다 뭐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탈법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보시면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 이때 법령의 규정은 뭐죠? 자기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에 위반하여 국유재산인 A 토지에서 타인인 을의 명의를 빌려서 국가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강행법규를 어떻게 위반했다? 간접적으로 위반했다.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탈법행위다. 탈법행위. 알겠죠?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 그래서 탈법행위로서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효 이렇게. 자, 그럼 40번 한번 봐보세요.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이죠. 그래서 이게 전매행위 제한이죠. 여기서 위반했죠.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이건 무효 그러면 안 되죠. 무슨 규정이다? 이것을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 그래서 단속 규정 28회 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것을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이게 이제 강행법규하고 임의법규 이렇게 해가지고 강행법규 중에서 효력 규정, 단속 규정 그래가지고 지금 효력 규정은 뭐가 있고 단속 규정은 뭐가 있냐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뿐만 아니고 다른 국가고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나온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보면 뭐죠? 부동산에 보면 여러분 어제도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공부하던데 뭐냐면 직접 거래 금지 있죠. 직접 거래. 그러니까 의뢰인이 나한테 중개업자한테 중개를 의뢰했는데 내가요 그걸 사버리는 거죠. 그걸 직접 거래에 위반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란다? 그것은 판례가 단속 규정이라고 한 거예요. 직접 거래 금지 위반되는 것.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돈을 주고 샀으니까 중개업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직접 거래가 뭐에 관한 벌칙 규정이죠? 그것은 뭐 업무 정지예요? 아니면 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업무 정지다. 그럼 업무 정지가 되는 거죠. 건 바이 건, 한 건당.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요, 중개사 법령 같은 것이 법령이 바뀌었어. 예전에는 전체 해가지고 60일을 넘지 않도록 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고요. 최고 언제 몇 년까지요? 2년까지. 알았죠? 업무 정지를 낼 수 있게.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건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심하게 되면 뭘 한다? 그래서 등록 취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여기는 지금 뭐냐?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했다.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무슨 규정? 단속이다. 단속. 알겠죠? 딱 우리 시험 한 번 나왔거든요. 단속. 다시 나오기는 좀 힘들어. 알겠죠?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무효이다. 틀렸죠? 유효이다. 이렇게. 자, 이제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인데요. 다시요.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